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겠지요. 교육으로 잘 준비된 미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처한 위치에 맞는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충청북도 교육 현장입니다. 교육의 품, 학교의 꿈이 아이의 힘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 공동체의 리더, 충청북도 윤건영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이제 7월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시는 시점이십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예, 우선 제가 충청북도 18대 교육감으로 작년 7월 1일 취임해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충북교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제가 교육감의 역할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은 그 교육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의 답을 찾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현장이나 그 주변에 많은 그 구성원이나 또 관심 갖는 분들하고 우선은 충북교육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1년을 지냈습니다. 특히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세류계 교육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충북교육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뭐 아직도 공부할 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의 시대에서 뭐 지혜의 시대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정말 그 1년을 돌아보시면 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좀 큰 성과다라고 이제 되어 계신 것들이 저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는데요. 우선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 좀 집중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 토론회도 했고 특히 감동 100인 프로젝트로 해서 제가 현문 현답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약 세울 때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때도 그런 정신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난번에 올 4월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2023년 전국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도 잘했고 또 아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준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많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그 중부권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가 돼 있고요. 이제 중부권에 새로운 형태의 그 창의적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을 위한 아주 그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나 예산을 확보했고 또 우선 인지양성이라는 AI 바이오 영재 학교도 예산 영역을 받아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정책상 각종 평가에서 대개 4개 분야 이상의 많은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선정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제 올 9월 25일부터 이제 시범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뒤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 구축이 현재 생성의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학교 교육 생태계가 구성되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이제 마음 근육을 형성하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몸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마음 근육과 몸 근육을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보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벨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엄숙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에 설 수 있는 교사 존중운동 캠페인 같은 것도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지금 시대에 요구가 있는 걸 선제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공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충북교육은 조금 한 발 앞서서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겠지요. 네, 오늘 얘기해 주실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스케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이제 좀 그런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뒤에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사 학부모 이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치중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좀 와닿았거든요. 요즘 뭐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정말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운동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의 젊은 아빠들이 많이 모이는 JC 회원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상하게도 그날 세 개 시군의 단체 클럽과 대화할 때 그 아버지들이 학생을 학부모인 아버지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걱정을 많이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천의 학부모님 한 15분을 모시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여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님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을 벌이면 자녀가 학교에 와서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과 대화하고 선생님과 상호작용할 때 학생 자신이 자신의 부모가 자기 편이라는 것과 자기의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는 것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 생각하면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게 진행됐는데 최근에 와서 점점 더 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서 제 바람이 있다면 올해 또 내년 초까지 충북에서 다 이게 확산되고 일상화돼서 정말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선생님 존중의 운동이 일상화돼서 정착이 되면 저는 그것이 전국으로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이 오늘 경찰서 서장님 오셨길래 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경찰서장님은 어느 경찰서의 가족인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하는 게 경찰서에 프랭카드가 붙기도 하고 또 올해는 학부모연합회에서 학부모연합 충북 전체 차원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 정말 학생들이 학부모도 그렇지만 부모도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공경, 존중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환경 아래라면은 아이들이 정말 그 꿈을 좀 제대로 갖고 자라나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감님. 그래서 이제 충북 교육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북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도 또 준비를 좀 하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미래의 우리 사회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면 20년, 30년 후에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을 받을 정도의 우선 인재를 양성하는 게 노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노벨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레벨업 노벨상 톡톡 프로그램, 에디슨 발명 메이커 교실, 그다음에 노벨과학 리더 키움 해외 프로젝트, 그다음에 충북형 서로 배우면 과학성장 프로젝트, 또 충북 노벨 백인 백 창의 과학 페어,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정된 학생들이 외국에 체험 활동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5월에 이미 먼저 선도적으로 그 동선을 체크하고 왔는데 우선은 스웨덴이나 영국 등에 가서 노벨상이 그 만들어진 과정, 노벨상의 수상자를 심사하는 심사 장소, 또 시상식하는 장소, 심지어 그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그 노벨상을 그
수상할 정도의 우수한 과학자를 양성한 많은 연구소, 기관 이런 거를 다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면서 그들의 꿈을 키우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영국에서 가서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네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직접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꿈을 어떠한 그 자신의 미래 학업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노벨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이미 지금 학생들이 올 9월에 한 팀이 가고요. 네. 10월에 또 한 팀이 프로그램을 다 거치고 일정한 선발 과정을 해서 정해진 그런 그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들이 가고 있고 돌아와서는 지금 계획은 그 학생 연말에 모여가지고 다시 자신들이 갔다 온 그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미래 길을 설계할 건지를 저도 같이 참여해서 공부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런 학습이 이루어진다고만 하면 학생들의 평상시 그 태도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중국 도내에 그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이가 그 노벨 프로젝트에 갈 수 있는 방안.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충북 교육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담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대 총장 시절에 교육계 원로님이 총장을 그만두고 교육감 후보로 나서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북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충북에서 다시 공부하고 내려가가지고 28년 동안 교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북에서 잘하고 충북에서 교육계에서 제가 성장하고 먹고 산 사람으로 입장해서 충북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선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첫 번째 머릿속에 결정된 게 지속 가능한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교실에서의 혁명은 가능하지만 이미 학생들이 초중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부하는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것, 또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것, 다양한 집단 간에 가능한 것, 또 충북 교육이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교육을 해오던 전통에서 또 새로운 교육으로 한 8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육감이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교육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다음 단어 나온 게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그 동행도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나왔고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이라는 말 속에 지속 가능한 건 인지적인 영역에 그 역사적인 상상력 또 인문적 상상력, 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게 되고 공감은 정의적인 영역이거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야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도 중요한 건 같이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 생각엔 지정행의 통합이 되는 융합적인 비전이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공감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고 동행만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뭐 이제 지속 가능한 단어가 과거에 기후 위기, 환경 교육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이것이 OECD나 뭐 많은 그 국가 기구에서 10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교육도 그런 면에서 단순히 충북 교육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형태의 교육을 공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예. 요즘 또 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미래 교육입니다. 또 충북교육은 충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이 미래 교육에 관한 어떤 또 뭐 지침이나 계획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미래 교육은 뭐 이게 원래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거거든요. 예.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유초중고등학교 작게는 5년 후, 길게는 10년, 20년 후에 그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됐을 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교육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다만 지금 속도나 방향이나 폭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육이 그런 미래 교육에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의 미래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선 충북에서의 교육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꿈과 길을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고 네. 그 과정에서 각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길어주는 탁월한 탁월성을 향상한다고 생각해서 맞춤형 탁월성 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초연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예.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머무는 그 공간이 네. 전국을 연결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그 중심이지 꼭 시골에 제가 충북 보은에 태어났는데 과거처럼 보은에서 예. 청주로나 공부를 하고 청주 서울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제는 자기가 머무는 그 공간에서 나라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이 네. 만들어지는 게 네. 저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춤형 성장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 속에서 적합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학교가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쪽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서 저장돼 있고 그 보관돼 있는 그 지식을 네. 내 몸에서 있는 지식도 꺼내고 네. 다른 지식도 이용을 해서 구체적 의미 있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의 모든 공간이 배움터, 학습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학교만이 배움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학생 성장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미 학생성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학생들이 잘하고 좋아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해서는 예. 그 첨단 기술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뭐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가 머무는 공간에서 그 우수한 교육이나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그 정보 체계화 학생주의 중심의 교육 체제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그 맞춤형을 탁월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자기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네 번째는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꼭 공부를 잘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뭘 많이 알고 계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몸 근육을 길러야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상상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기르는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게 미래 교육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네 가지의 내용이 다 어우러지려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북의 모든 공간이 학습 배움터가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구성원들, 학교와 가정과 사회와 기업과 공공기관이 다 어우러져서 한 학생이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다 함께 된다고 맞습니다. 하듯이 네. 이제는 충북에 있는 한 학생이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충북에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교육이 되면 그게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기초학력을 좀 튼튼하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초학력 향상을 또 위한 플랫폼을 또 이렇게 또 개발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으니 그게 이제 학생 성장 플랫폼입니다. 제가 그 선거 기간에는 다차원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라는 건 아주 낮은 단계의 교육 과정의 핵심 개념이고요. 실제 교육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학생 성장이나 학생 성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나 그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평가라는 것, 교육 과정이라는 것 위에 성장을 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 위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학생 성장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구상하게 됐고요. 그 학생 성장 플랫폼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주요 핵심 교과별로 그 기초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학력 보장을 하기 위한 그 다양한 방법, 학생의 현상을 진단하고 또 그 진단한 상태에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나 학습한 결과를 확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이고요. 그걸 이제 다채움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유명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채우고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오는 걸 다 같이 해서 그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주요 교과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에 대한 내용도 그 플랫폼에서 다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본인이 읽었던 독서력, 본인이 여기저기 해서 체험하던 의미 있는 체험 같은 경우를 LMS에 학습관리 시스템에 이걸 계속 이렇게 좀 저장하고 보관을 해서 학생들이 아주 낮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렇게 성장할 때 현재는 이제 학생 성장 플랫폼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데 더 나가서 이제 뭐 유치원도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매년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인지적, 비인지적, 독서, 체험활동 이런 것을 다 이 저장하고 그것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기초 소양 교육을 받고 그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본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과거의 한 그 학습 이력이나 자기의 잘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파악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 진학을 하는 기초 학력, 기초 소양을 향상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기본 기초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함으로써 지금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가정 환경이나 또 지역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초월해서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자기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안을 다 초월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보고 배울 수 있고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주도적 학습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선생님도 확인하고 학부모님도 확인하고 모든 공동체가 학생이나 자녀의 그 배움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기본적인 기초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래서 학생 성장 플랫폼, 공교육의 기본적인 그 중요한 가장 모든 걸 담고 있는 다채움 플랫폼을 통해서 그 목적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정말 딱 커갈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 그러려면 좀 우리 아이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교육의 뭐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완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제가 지금 요새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년 동안
아이 성장 골든 타임이라는 걸 지금 선언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충청북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편의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인간이 그 상황에서 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변 기기가 나와가지고 실제 그 화면을 보지 않고 노래 완곡 부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에스크맨들이 그 내비게이션 GPS가 형성되고 난 뒤에 감각적으로 벌어지는 이 방향을 네. 터득하는 그런 기능도 예. 지금 자꾸 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네, 맞습니다. 한 2, 3년 동안 뭐 비대면으로 가정학습도 하고 친구들 못 만나고 마스크 써서 이렇게 언어 능력 향상이 되지 네. 않아가지고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정말 그 기초학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네. 제가 어느 날 현문현답이라고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한 달 유치원을 3군데를 다녀봤어요. 근데 네네. 그날 아주 그 원장님들이 똑같은 얘기로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고 또 기본 생활 습관도 네. 이게 성장이 안 돼서 걱정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제가 고민하던 터에 아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대에 그 나이대의 그 발달 수준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나 기초 지식, 그 소양은 쌓고 만들어지고 예.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평생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다 그게 장애 요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리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올 하반기하고 내년 1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그 나이대 학생들에게 예. 그 코로나19 때로 인해서 그렇죠. 해보지 못했고 받지 못한 교육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아기 성장 골든 타임이라는 예. 것을 선언했고 네.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네. 내년 3월에는 아기 성장 진단의 달이라는 것을 선언할 겁니다. 네. 그래서 3월달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가 1년 동안 예. 중고 저학년 유치원 학생들에게 그 나이대에 그 발달 수준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 지금 그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좋습니다. 지역 인재 형성을 위해서 그럼 충북은 또 특별한 계획을 또 어떤 거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개인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우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예, 예. 학생이 머무는 그 공간이 이 지역을 연결하고 나라를 연결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공간이 된다고 따졌을 때 그렇게 그 다지원 플랫폼 같은 걸 구축해서 그 시골이나 소규모 학교에서도 그 우선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네네. 교육 생태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서 옥천에는 그 정지용 시인이 있고 그 지용지라는 게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그 시인의 마을에서는 정지용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는 정지용 시인과 대문호 세익스피어를 비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오래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선택되고 또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세익스피어를 찾아가는 해외 체험 활동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네네. 노벨 과학 프로젝트처럼 예, 예. 그래서 옥천은 그렇게 하고요. 예. 또 실제 이제 우르게 교양 충주에서는 그 국악을 중심으로 하고 네.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 필름 아카데미를 양성하고 예. 뭐 보호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드론 인재 양성을 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에코 환경 관련된 그런 예.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올해 많은 활동을 해서 선정된 학생들이 내년에 뭐 독일을 또 체험 활동을 갑니다. 예. 그래서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네. 지역에 맞게 또 역사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적 특성의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가 그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로컬리제이션이라는 얘기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 지역화되고 가장 한국화된 것이 가장 세계화된 것이다. 요새 K-팝도 그런 거, K-컬처가 그런 거기 네네네. 때문에 오히려 충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국제적인 차원까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있는 역사적 전통, 네. 특성, 문화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그 체험 활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올해는 전국적인 그 범위 내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되고 나면 이제는 뭐 CXF를 보러 환경교육 잘 된 뭐 그 독일로 간다든지 예. 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 다양한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예. 그런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네. 해가지고 국제적인 네. 세계적인 꿈을 키우는 네.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네. 그 충청북도의 그 시군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나 네. 그런 전통이 네. K컬처, K팝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충북의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도 지금 설립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우수한 인재 양성하는 학교가 생기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걱정하시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사대를 복원하고 네.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그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그게 그냥 이렇게 이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 각 시군에 있는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네. 단위학교에서 또 직속기관이 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각자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처음 제가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네네. 있는 게 많이 있어서요. 우리 충북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네. 그 교육이 네네. 나라를 또 국제적으로 또 펼쳐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우선은 뭐 작지만 그 소중한 교육을 네. 해볼까 합니다. 정말 동행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뒷받침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아까 뭐 영재고등학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지원을 해서 예. 충북에 아이들을 또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드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소망은 예. 충북의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이제 뭐 국회에서 용역비를 10억 이제 승인이 돼서 네. 카이스트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충북의 어느 지역에 선정되고 학교 설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건 그 학교가 설립된 초기에 네. 충청북도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거기 많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AI 바이오 영재학교가 설립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 더 큰 꿈은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네. 그런 그 분야에 AI 바이오 영재 분야에 빨리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렇죠. 네. 개교하는 첫 해에 네. 충청북도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네. 다수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주 의미 깊으신 또 그렇습니다. 과제이실 테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예. 교육의 품에서 학교가 꿈을 갖게 해주고 그런 꿈이 결국 아이들에게 힘을 갖게 해준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사회에서 예. 우리 아이들에게 또 번지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도 예.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충북 교육은 어떤 대안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참 이 사안은 뭐 이미 여러 가지 법도 제정이 돼서 네. 집행되고 있고 네.
전국의 모든 그 학교가 지금 슬픔 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학교 폭력입니다. 네.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아니면 뭐 특히 위원회 심의 기구로 그걸 이렇게 그 위임해 가지고 바로 네. 서로 그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응징 아니면 그 대가를 네. 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직전에 네. 그 바로 그 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중재가 가능하다면 그 학교 단위에서 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은 그 관계회복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고요. 예, 예. 그런 전문가들을 이미 좀 한 30여 명 구성해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안이 발생했을 직후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많은 네. 시간이나 그 노력을 거의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공교육이 그 사실 소수의 몇몇 학생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또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이제는 그런 학교 폭력을 학교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의 많은 단체나 유관기관이 예. 합심 협력해서 네. 예방은 예방대로 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 그 사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도 하고 네. 꼭 그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학교가 좀 정상화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방안으로는 뭐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든지 또 그 학업 중단 학생들 학교를 그런 일 때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 학교 밖에 나가고 나면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학생들이 학교로 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네, 방법. 네, 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때가 네. 아닌가. 그래서 유사시에는 뭐 대안교육 차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네. 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어려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학생들의 미래가 그렇죠. 그 맞습니다. 단절되고 그것이 막히는 네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좀 새롭게 네. 그 촘촘히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와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네. 문제있기 때문에 현장의 답을 찾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예. 사실 이제 발생이 되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잘 구축이 되어서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까지 예. 네, 대처를 해주신다는 말씀에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또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우선 이제 임기 기간이 또 있으실 테니까 예. 이 기간 안엔 내가 그래도 중점적으로 과제를 어떤 것들을 두어야 할지 또 고민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운 플랫폼을 좀 어렵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난관이 있겠지만 네. 빨리 해서 제 목표는 지금 첨단 에듀테크가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접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보고 자신의 꿈과 길을 키우지만 그런 접하지 못한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충북 같은 이제 그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이 그래서 제 바람은 첨단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의 손에 빨리 주어지게 해서 그 첨단 에듀테크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첨단 에듀테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처럼 학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가 공교육이 더 발전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려면 그런 첨단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의 손에 주어지게 해서 맞춤형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탁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몸 근육, 마음 근육 기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하는 건 충북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504개입니다.
이 504개의 모든 학교에 제가 공문을 발송해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그 학교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 10년의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네. 계획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네. 기능별로 선택에 집중을 해서 충북에는 모든 학교가 지금은 공동학구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학교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로 오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네. 학교 단위로 학생들이 그 배움터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소규모 학교도 옆에 있는 다른 큰 학교와 연계가 되면 거기서 또 뭔가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네. 학습의 효율성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학급 단위도 네. 소규모 학교로 학급이 직접 담임 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데리고 네. 그 특정한 특성화된 학교에 가가지고 네, 네. 하루 종일 융합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학교 교육 생태계 구성을 좀 다양화해서 네. 이제까지 공교육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네. 그런 거 초연결, 초지능, 데이터 기반 사회에 걸맞게 새로운 그 교육 환경을 구성하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만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충북교육이 이제까지도 뭐 잘해왔지만 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 도가 되고 이것이 제 꿈은 바람이 있다면 전국의 모든 시도가 충북교육을 더 관심 갖게 하고 충북교육에서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받기를 그래서 그 더 나간다면 이제 뭐 좀 국제적으로도 좀 몇 가지 그 아이템은 선도적으로 모험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제 생각엔 아직은 작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큰 성과가 나올 것인가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충북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바로 비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그 비전들 저희가 성공하길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급해가지고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초대석 K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 교육의 꿈을 펼쳐가는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학생들 저마다의 재능을 꽃피우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의 충북교육. 세계의 중심에 충북교육으로 나아가는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초대석 K, 지금까지 저는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